거예요. 네. 녹화가 뜨는데 저는 이제 애들 문제 풀 때 일시 정지를 눌러놓고요. 그러면 스탑 됐다가 다시 돼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병합하는 방법은 제가 끝나고 알려드릴게요. 지금 녹화가 된 건가요? 지금 되고 있어요. 지금 알리시 예. 그래서 얘가 쫓아다닐 거예요, 선생님. 오. 안 쫓아오는데요? 망가진 거야. 아, 뭐 아니지? 네가 망가뜨렸지? 아니요, 저 몸통이 다 들어가는데? 네? 저 몸통이 다 들어가야 되는데. 내 몸통이? 아니, 저 카메라에 저 몸통이.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고요? 네, 제 몸통이 이렇게 뚫어 움직여요. 따라가야 돼요. 안 돌아가는데요? 괜찮아요. 그래, 해주세요. 원장쌤 강의가 안 돌아갔다니까. 아무래도 저희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네. 그런 걸로 하고. 자, 174쪽 생명 시스템 오늘 할게요. 오늘 생명 시스템 세포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할 건데 잘 하겠죠, 뭐. 자, 생명 시스템. 그래서 잘 보이나요? 잘 보일까? 안 보일 것 같은데? 자, 생명 시스템인데 우리 몸이 자 유빈이가 있어. 유빈이 잘라. 분해를 하는 거야. 해부를 해봅시다. 해부를 하면 뭐 이렇게 배를 이렇게 싹 가르겠죠. 그럼 피가 이렇게 싹 나올 거예요. 막 이렇게 막 나오진 않아요. 싹 나올 건데 거기 이제 여러 가지 장기들이 있잖아. 어떤 장기가 있을까요? 콩팥도 있고요. 위도 있고요. 간도 있고요. 쓸개, 십이지장, 소장, 심장, 바운스. 뭐 그런 애들이 막 쭉 있겠죠, 그죠? 그런 애들은 이제 우리 뭐라 그러냐면 기관이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 기관. 그럼 기관은 또 여러 가지 또 조직들이 모여 있어요. 오케이? 근데 그 또 조직은 또 뭐가 모여 있을까? 두 글자.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들은 4단계를 무조건 거칩니다. 몇 단계? 4단계. 그 4단계가 처음에는 누구? 세포. 세포가 모여서 뭐 돼요? 조직이 되고요. 조직이 모여서 또 뭐 돼요? 기관이 되고요. 기관이 모여서 또 뭐 돼요? 개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근데 동물 같은 경우는 여기 하나 더 있죠. 뭐 있어요? 기, 관, 개라고 있죠. 여러분들 중학교 때 그런 거 배웠잖아. 소와 개. 중학교 안 나왔죠? 뭐 순한 개, 배설 개 이런 거 배웠던 거 기억나요? 또 신경 개 해갖고 여러분들 신경계 해갖고 뭐 감각뉴런, 운동뉴런, 연합뉴런 뭐 이런 거 배웠던 거 기억나요? 호흡계 뭐 이런 거 배웠죠? 호흡계 문제 폐 이런 거 그죠? 이건 개.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동물만 있는 거야. 동물만 있는 거고 식물만 있는 거는 여기 사이에 하나 더 있어요. 뭘까요? 조직계. 조직계. 식물만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볼 거는 얘네들은 안 볼 거고요. 누구만 확실하게 보자? 세포만 확실하게 보자. 세포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건 이제 총 6가지로 우리가 증명을 해요. 첫 번째가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두 번째는 물질 대사를 한다. 물질 대사는 뭘까? 니네 몸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다라고 표현을 해줘요. 화학 반응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여러분들 일어나고 있죠? 호흡하죠? 오른손 들어봐요. 오른손 알아요? 오른손 들어봐요. 지금 여러분들 에너지 쓴 거야. 그 에너지 쓴 게 결국 니네 몸속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고 에너지를 만들어낸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질 대사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항상성을 항상 유지해야 돼요. 항상성을 유지한다? 대표적으로 뭐 있을까요? 숨쉬기. 숨 계속 쉬어야죠. 또 체온 유지. 체온 유지. 대표적인 게 체온 유지. 그 다음에 혈액 속에 포도당의 양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돼야 돼. 그 세 글자로 뭐라 그러지? 혈당. 그렇지, 혈당량. 이런 것도 조절하는 거. 그런 것들은 이제 생명을 유지하는 데 이제 꼭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세포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게 좀 중요하고요. 세포를 제일 처음으로 봤던 사람은 훅이에요. 훅 하고 봤어요. 미안하다. 로버트 훅이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 이제 현미경을 이제 만든 지 개발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현미경을 이용해서 이제 코르크 마개를 봤는데 거기에 여러 개의 방들이 막 있더래. 그 방을 보고서 감옥처럼 생겼는데 감옥방 그처럼 생겼는데 그래서 셀이라고 이름을 붙여줬대.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세포가 셀이라는 이름을 붙여지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세포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한번 배우려고 합니다. 세포 한번 그려봅시다. 잘 그려야 되는데. 굉장히 잘 그릴 겁니다. 뭐 있어요? 네. 좋은데? 좋은데? 왜요? 굉장히 좋은데요? 좋은데요?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사람 같지 않아요? 눈, 윙크. 그렇게 그리려고 지금 노력을 한 건데 아무도 못 알아보네요. 아, 나 속상하네요.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뭐 더 있을까? 뭐 이 정도만 있어도 어느 정도 설명하는 데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이 친구가 핵이에요, 핵. 핵. 저기 북한의 지금 지도자가 좋아하는 거. 핵. 핵핵거리잖아, 계속. 핵이래, 핵. 핵이고요. 핵은 이렇게 막이 두 개로 이렇게 두 개, 이중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로 되어 있다고? 이중막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있는 애들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소포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 소포체. 뭐라고 한다고? 소포체. 이제 계속 이제 익숙하지 않은 말들이니까 계속 여러분들 익숙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건 소포체라고 하고요. 요 점들을 우린 뭐라고 하냐면 리보솜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 리보솜. 그 다음에 그거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좀 떨어져 있네. 핵하고 붙여있지 않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애들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골지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 골지체. 그 다음에 요 코처럼 생긴 요 친구가 이제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들 들어봤을 텐데 미토콘드리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토콘드리아. 그 다음에 뭐 여기 점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점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요 친구는 우리 뭐라고 하냐면 리소좀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 리소좀. 그리고 이제 이 친구는 이제 중심체 또는 중심립이라고 표현을 해주는데 얘는 이제 뭐 그렇게 크게 깊숙하게 이렇게 다루지는 않아요. 다루진 않고 또 뭐가 있는가 보니까 웬만한 건 다 한 것 같은데 이쪽에 이제 막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얘를 이제 세포막이라고 표현을 해줄게요. 이게 동물세포입니다. 동물세포. 무슨 세포라고? 동물세포는 대충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뭐 해야 되냐면 얘네들이 각각 하는 역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해야 될까 몰라야 될까? 해야겠죠. 그래야지 문제가 풀려요. 오케이? 왜 그렇게 인상을 쓰고 계세요? 아, 네. 재수없게 생겼어요? 잘생겼는데? 이해가셨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하는 역할도 기억해둬야 되고 모양도 기억해둬야 되고 걔네들이 어떤 형태로 돼 있다라는 것도 파악을 해야지. 보통 이런 데에다가 뭐라고 적거나 A, B, C, D 이렇게 명칭 적어놓죠. 그죠? 기호를 적어놓고 걔네들이 하는 역할을 고르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하겠다 이거지. 그러면 이제 결국 얘네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얘는 이제 동물세포인데 동물세포. 식물세포도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식물세포는 이 상태에서 모양이 좀 이렇게 규칙적으로 되어 있어요. 바깥쪽에 이렇게 단단한 뭐가 있냐면 세포 벽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안쪽을 유지하는 게 세포막이 되는 거고요. 오케이? 나머지 다 똑같이 있는데 식물 같은 경우는 이제 액포라는 애가 관찰돼요. 동물도 없지는 않은데 잘 관찰이 안 될 뿐이야.
액포라는 게 관찰되고 또 식물세포에서는 또 이제 또 이렇게 따로 보이는 게 이렇게 이중막으로 되는데 동전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로 동전 같은 게 이렇게 쌓여져 있는 형태로 보이는 게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뭐냐면 엽록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 사람 엽록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친구 같은 경우는 동엽록체가 있죠. 우리도 엽록체 있으면 참 좋겠죠. 밥 안 먹어도 되잖아. 막 뛰놀다가 배고파. 잠깐만. 배불러.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 엽록체가 뭐예요? 광합성이에요. 광합성하면 광합성이라는 건 빛을 이용해갖고 물질을 합성을 한다는 얘기잖아. 보통 이제 포도당 같은 것들을 합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서 써먹는 거지. 근데 동물은 그럴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동물한테 뭘 줬어? 신이 있다면. 움직일 수 있는 다리를 준 거예요. 날아다닐 수 있는 날개를 준 거고. 헤엄칠 수 있는 꼬리나 지느러미나 이런 것들을 주게 된 거지. 왜? 니는 양분을 못 만들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열심히 돌아다녀. 얻어 먹어. 얻어 먹든 주워 먹든 뺏어 먹든 잡아 먹든 그러라고. 뭔 얘기인지 이해가죠? 자, 그래서 동물하고 식물하고 이제 가장 큰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들 구분해 두셔야 될 건데 쌤 그림 이제 그림보다는 여러분들 책에 있는 그림으로 정확하게 좀 구분할 줄 알아는 게 좋겠죠. 됐나요? 자, 같이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동물세포부터 핵 보이나요? 핵 주변에 막 뭔가 막 붙어 있죠, 그죠? 그런 애들 뭐라고 한다고? 소포체라고 한다고. 뭐라고 한다고요? 소포체. 민서 괜찮아? 진짜로? 진짜 괜찮죠? 화이팅! 자, 자꾸 인사를 해요. 자, 근데 소포체 주변에 이렇게 막 점처럼 막 붙어 있는 애들 있어. 그건 뭐죠? 리보솜이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 리보솜. 그 다음에 소포체하고는 좀 떨어져 있는데 소포체 모양하고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는 애 뭐라 그래요? 골지체. 뭐라 한다고? 골지체.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보여요? 네. 미토콘드리아 지금 뭐 주황색으로 표시되는데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서는 칼라로 나와요? 아니요. 흑백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흑백으로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크게 쌤이 이제 좀 자세히 그린다라고 친다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약간 오,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오케이? 미토콘드리아에서 뭐 할까요? 여기서 바로 세포 호흡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너지 만들어내는 장소가 바로 미토콘드리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포호흡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제 먹었던 포도당 양분 같은 애들이 있잖아. 그 양분하고 호흡해갖고 들어온 산소 있잖아. 걔네들로 태워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야. 에너지를 만들어내갖고 지금 여러분들이 숨 쉬고 또 눈으로 쳐다보고 눈 깜빡깜빡거리고 졸고 뭐 이럴 때 에너지 다 쓰는 것들. 그런 것들이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식물들 보니까 핵 있고 소포체 있고 골지체 있고 리보솜 있고 다 비슷한데 미토콘드리아 있고 비슷한데 액포가 보이죠? 액포 보입니까? 액포 보이고 또 엽록체라는 애가 있고 세포벽이라는 애가 있는데 문제집에 보면은 엽록체하고 세포벽에만 식물세포에만 있다라고 나와 있죠? 맞죠? 액포는요? 그런 거 써져 있어 안 써져 있어? 안 써져 있어. 그러니까 액포 같은 경우는 식물하고 동물을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야. 온리 누구하고 누구만? 엽록체와 누구만? 세포병만 그게 기준이 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러면 175쪽에 상세하게 좀 들어갈 건데 거기서 쌤이 요렇게 적어 볼게요. 핵, 그 다음에 리보솜, 그리고 소포체, 그리고 골지체, 그리고 세포박. 요거 정리해 볼 텐데 봐보세요. 질문 보세요. 핵에 뭐가 있냐면 BTS 노래 중에 따라라란 그쵸. DNA가 있어요. DNA가 어떻게 알아들었니? 대단한데? 얘 알아들었어요? 그럼요. 알아들었어요? 대단한데? 내가 잘 아는 거죠? 대답이 없네요. 자,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핵 안에. DNA가 무슨 역할을 해요? 뭐라고 들었어?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배웠단 말이야. 그럼 유전 정보 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유전 정보가 뭘까? 주원아.
패스. 괜찮아? 유전 정보가 뭐예요? 아, 유전 물질. 그러니까 유전 물질이 뭐 하는 애냐고. 뭐냐면요. 세포 분열할 때 복제가 돼요. 그쵸. 세포 분열해서 감기에서 유전 물질이 2배로 복제가 되죠. 그쵸. 그럼 되게 중요한 거잖아. 복제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걔가 도대체 뭘 하냐고요. 뭐냐면요. 예. 예. 아니, 알아요, 몰라요? 그거부터 얘기해주세요. 아, 알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좀 더 들어볼게요. 예. 아니면은 싸대기 나간다? 자, 얘기해보세요. 예. 네. 유전되는 거. 아, 그렇구나. 모르는 것 같은데요. 혹시 윤서 아세요? 민경이가 안 돼. 아, 민경이 알아요. 예, 민경이 모르는 게 있나요? 예, 민경이 혹시 알아요? 예. 자, 유전물질이 뭐냐면, 민서 얘기할래요? 생명 활동을 조정하는. 아, 생명활동을 조절하는데, 그 유전물질이 뭐냐면, 그러니까, 유전물질이 도대체 뭐냐면, 여러분들 침에 어떤 소화효소 있어요? 아밀레이스. 그렇죠. 그지? 그 다음에 갑상선에서 어떤 호르몬 나오죠? 티록신 나오죠. 그쵸? 남성 호르몬은 뭐 있어요? 테스토스테론. 너 되게 같은 남자여서. 자, 그럼 여성 호르몬 뭐 있어요? 에스트로겐. 그죠? 이런 것들이 싹 다 단백질이에요. 뭐라고요? 단백질이에요. 물론 성호르몬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테로이드 성분들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웬만한 거는 다 여러분들 몸에서 제일 2번째로 많은 게 단백질이란 말이야. 그럼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몸 내에서 뭐 한 거야? 싹 다 만든 거라고. 이해가셨습니까? 여러 가지 소화 요소들, 여러분들 몸속에서 음식물 먹었을 때 그 소화를 시켜야 내 몸에서 각 세포들한테 갖다 줘야 되는 애가 되게 작은 애인데 내가 먹은 애는 이따만한 거야. 그럼 그거를 얘네한테 먹어! 하고서 입 벌려갖고 넣을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은 음식을 잘게 소화를 시키잖아. 잘게 소화시키는데 소화 요소들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죠. 그럼 소화 요소들을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야. 그 소화 요소를 만들어내는 설계도가 바로 DNA. 이해가셨습니까? 노래 잘 들어보세요. DNA. 이런 게 있어요. 알겠습니까? 아, 말도 안 돼요? 내가 말을 했는데 왜 말이 안 돼? 자, 뭔 얘기인지 DNA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유전물질이 그런 거야. 설계도야, 설계도. 어떤 소화효소를, 어떤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설계도의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유전 물질은요, 뭐를 만들어내는 설계도냐면 단백질을 합성시키는 설계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단백질을 최종적으로 분해하면 4글자가 되는데 뭘까요? 탄수화물. 땡. 아미노산이에요, 아미노산. 그러니까 단백질은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 아미노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아미노산의 종류가 딱 20가지가 있어요. 그 20가지를 어떻게 배열을 하느냐에 따라서 단백질의 종류가 달라지고 또 걔네들이 어떤 특징을, 어떤 구조, 특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단백질의 종류가 또 달라지게 되는 거야. 이해 가셨어? 그럼 거기서 아미노산의 배열이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뭐 예를 들어 아밀레이스 같은 소화효소가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개 중요하겠죠. 얘네들이 배열시키는 설계도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이해 가셨어? 그걸 우린 유전물질이라고 해요. 그러면 그런 유전물질이 어디 안에 들어가 있다 이거야? 핵 안에 들어가 있어. 근데 나 지금 소화효소가 필요해. 나 호르몬이 필요해. 여기서 새살이 돋아나야 돼. 그럼 피부가 있어야 되네? 그럼 그런 단백질이 필요해. 머리카락 계속 자라나잖아. 단백질 여기 필요한데? 그런 물질이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 핵에. 근데 얘가 개 길어. 와, 개 길어. 그리고 여기 구멍 뚫려 있어, 안 뚫려 있어? 뚫려 있죠. 그 사이로 빠져나오면 될까 안 될까? 개 긴데 중요한 거야. 그러다가 잘못 꼬이버리면, 손상이 되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기 전에 핵에 미리 RNA라는 애가, 누가? RNA라는 애가, 야, 네가 그냥 바로 나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 원본이잖아. 원본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내가 그 원본을 뭐 해 갖고 올게. 그렇지. 다른 말로
그렇지. 복사해 갖고 올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 과정은 전사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 전사. 전사라는 과정을 거쳐서 핵에 들어가서 DNA 일부를, 그 정보를 일부를 복사해 갖고 와요. 복사하고 온 이 RNA가 어디로 가냐면 리보솜으로 갑니다. 어디로 간다고? 리보솜이 단백질 만드는 공장이야, 공장. 리보솜에서 요 재료들이 있을 거 아니야. 아미노산. 아미노산 재료들 막 조합해갖고 얘 정보대로 만들어. 공장. 컨테이너 박스 컨테이너 벨트가 쭉 지나가면 여기서 푹 찍고 쑥 지나고 푹 찍고 쑥 지나고 그런 개념으로. 공장 역할을 하는 곳이 리보솜이에요. 알겠습니까? 리보솜에서 공장으로 단백질을 만들어내겠죠? 만들어낸 단백질은 어디로 갈까? 소포체로 가는 거야. 소포체로 가갖고 잠깐 포장하기도 하고, 오케이? 잠깐 또 재배열을 시키기도 하고, 또 소포체 같은 경우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지질을 합성시키는 장소이기도 해요. 그래서 핵하고 붙어있게 되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해서 리보솜에서 만든 애들을 이동시키는 역할도 해주죠. 그게 소포체가 하는 역할인 거예요. 이해가셨어? 그러고 나서 소포체에서 이제 어디로 보내줄 거냐면 골지체로 보내줄 거거든요. 골지체로 보내주는데 얘하고는 지금 떨어져 있잖아. 떨어져 있고 요 부분은 액체로 채워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냥 이렇게 내보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막으로 싸서 내보내줘요. 막으로 싸서 운반손항이라고 하는 막으로 싸서 골지체로 보내주게 되는 거고, 골지체에서 또 잠깐 저장도 했다가 또는 포장도 했다가 더 이제 제작을 좀 더 해. 그런 상태에서 다시 이제 분비손항이라는 걸 통해서 세포 바깥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침에서 아밀레이스가 나오는 거고, 갑상샘에서 티록신이 나오는 거고, 이자에서 아밀레이스, 라이페이스, 트립신 이런 소화 요소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중요하겠죠. 순서 기억하셔야 되고 그림상에서 걔네들의 순서까지도 연결해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아마 지금 175쪽에 단백질의 합성과 이동에 관련하는 세포 소기관이라고 나와서 안 나와있어요? 나와있죠. 그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다다음 시간이나 다음 시간 때 이제 요 과정,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 도대체 어떤 암호로 되어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이제 또 재미나게 또 배울 거예요. 지금은 요 정도만 간단하게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고. 오케이. 자, 핵 먼저 볼게요. 세포에서 가장 큰 세포 소기관으로 뚜렷하게 관찰된다. 핵막으로 둘러싸여져 있으며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DNA가 있어서 세포의 생명 활동을 조절한다. 아까 민선이가 욕을 봤구나. 아유, 잘 봐요. 그럼 리보솜 막으로 둘러싸여져 있지 않으며 밑줄 그어놓으세요. 아까 핵 뭐로 둘러싸여져 있었지? 막으로 둘러싸여져 있었죠? 맞아? 근데 리보솜 막으로 쌓여져 있어? 안 쌓여져 있어? 안 쌓여져 있어. 유일하게 여기 들어가 있는 애들 중에서, 여기 들어가 있는 중에서 막으로, 막구조로 가지고 있지 않은 애가 리보솜이에요. 리보솜만 막구조를 안 갖고 있어요. 그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 작은 알게의 모양이다. DNA 유전 정보에 따라서 아미노산을 결합하였고 단백질을 합성하는 장소예요. 공장. 그게 리보솜입니다. 뭐라고요? 리보솜. 익숙하게 계속 만들어야 돼. 그 다음 소포체. 막으로 둘러싸인 납작한 주머니와 관으로 되어 있어서 핵막과 연결되어 있고요. 리보솜에서 합성된 단백질을 골지체나 세포의 다른 곳으로 운반하거나 지질을 합성하는 장소. 밑줄 그어놓으세요. 운반하거나 지질을 합성하는 장소. 어디? 소포체. 이따가 여러분들 집에 가기 전에 질문할 것 같죠? 그죠? 그 다음에 골지체. 막으로 둘러싸인 납작한 주머니에 여러 층으로 포개져 있는 모양이다. 소포체에서 운반된 단백질 또는 지질 등을 막으로 싸서 세포 바깥으로 뭐 해주는 곳? 분비해주는 곳을 우리는 골지체. 뭐라고? 골지체. 됐습니까? 그래서 그 그림 보시면요. 핵에서 리보솜으로 갔다가 리보솜에서 소포체로 갔다가 소포체에서 골지체로 갔다가 골지체에서 조그만한 뭔가 보이죠? 거기 뭐라고 적혀있어? 막으로 쌓인 주머니라고 적혀있고 조그만한 글씨로 분비소나. 그럼 소포체에서 골지체로 갈 때도 막으로 둘러싸여갖고 가죠? 걔는 운반소낭이라 그래요. 혹시 모르니까 좀 적어놓으세요.
소포체에서 골지체로 넘어갈 때 조만한 그 주머니는 운반소낭. 이거요? 그렇죠. 요거 조금 요런 거. 운반소낭. 골지체에서 나오면 뭐라고? 분비소낭. 그러면 저건 뭐예요? 뭐예요? 리보. 리소좀. 요거. 요건 뭐냐면 여기에서 망으로 만들어서 바깥으로 나가잖아. 나가면 분비소낭이야. 근데 안 나가고 일로 보냈어. 그러면 리소좀이 돼요. 그러니까 리소좀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외부에서 이물질이 들어올 수 있잖아. 그지? 그럼 그 들어온 거 어떻게 해야 돼? 없애버려야겠지? 그 역할을 하는 게 리보솜이에요. 요 안에 가수분해 효소가 들어가 있어서 그러니까 분해하는 효소가 들어가 있어. 그래서 걔가 들어오면 걔랑 합체 도킹해갖고 빵 합쳐갖고 죽여버려. 그래서 안에서 막 죽여버려. 그래서 내분해에서 세포 내에 소화 역할을 해주는 애가 리소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 요 결과로 만들게 되는 거지. 이 과정을 통해서 만들게 되는데 바깥으로 나가면 이제 외부로 내보내는 이제 샘들 뭐 소화 효소라든가 또는 호르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는 거고 내부에 있게 되면 리소좀 같은 세포 내 소화 역할을 해주는 리소좀은 세포 내에 소화 역할을 해줘요.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가수, 물을 더해서 물이 필요한 거야. 분해를 할 때. 그래서 물을 더해서 분해시키는 효소가 들어가 있어요. 분해시키는 효소가 들어가 있어. 그런 걸 역할을 하는 게 리소좀이라고 표현을 해줍니다. 리보솜하고 이름 되게 비슷하죠? 예. 구분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엽록체 초록. 예. 지방. 예. 지방. 그러니까 뭐냐면 질이 세 가지로 나눠져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지방. 근데 걔는 중성을 띠고 있어. 그래서 뭐라 그래? 중성지방.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지방이 지질에 포함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지질이라는 애가 있어요. 인지질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세포막 있죠? 세포막. 얘도 세포막이죠? 그쵸? 골지체도 막 구성을 가지고 있죠? 소포체도 막 구성을 가지고 있죠? 미토콘드리아나 엽록체도 막 구성을 가지고 있죠? 핵막도 막 구성을 가지고 있죠? 리소좀도 막 구성을 가지고 있죠? 막 구성 없는 애가 누구밖에 없다 그랬어? 리보솜밖에 없다 그랬잖아. 그럼 막 구성 있는 애들은 다 싹 다 인지질로 되어 있어요. 얘가 세포막의 주성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는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중성지방 인지질 말고 또 있는 게 스테로이드. 여러분들 저기 혹시 뭐 비염이나 알러지 같은 거 있을 때 아니면 뭐 피부 염증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간 뭐 약을 먹는다든가 아니면 뿌린다든가 아니면 바른다든가 스테로이드 들어본 적? 뭔가 익숙한데. 그거예요. 아토피 있는 사람? 없네요. 비염? 참 싫죠? 네. 개 싫죠? 근데 가니까 이거 한번 하면은 코가 뻥 뚫려요 이런 거 있었죠? 아 그거 어릴 때 진짜 많이 했는데. 그 안에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성분이 좀 많이 심하면 몸에 이제 좀 안 좋은 영향을 받죠.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스테로이드 성분을 좀 자제하는 게 좋죠. 그리고 여러분들 성호르몬이 있죠? 에스트로겐이나 또는 프로게스테론 또는 테스토스테론 이런 성호르몬도 스테로이드 성분들이 많이 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성한테 테스토스테론 같은 남성 호르몬을 주사를 하면 어떻게 될까? 우락부락? 네. 그래서 운동선수들 도핑 테스트 같은 거 하잖아. 왜? 우락부락뿐만 아니라 근력도 좋아지거든. 그럼 신기록을 내기 훨씬 더 좋아지겠지. 배구. 네. 그런 건가요? 배구. 배구는 알아요. 브라질이었나? 브라질. 브라질에서 맞은 거 약간 의혹 있어가지고. 아, 그랬어요? 뉴스 안 보세요? 그때는 안 봤나 보네요. 자, 스테로이드 성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 총 합쳐갖고 지질이다라고 한다고 기억해 두시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자, 엽록체 볼게요. 초록색 알갱이 모양으로 막으로 둘러싸여 있다. 광합성이라는 장소로 이산화탄소와 물을 원료로 포도당을 합성을 합니다. 누구하고 누구를 원료로? 이산화탄소, 물. 뭘 합성한다고? 포도당을 합성하죠. 무슨 기체 나와요? 광합성하면? 산소 나오죠. 산소. 그래서 그 정도는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광합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할 때 광합성은 뭐 필요해요? 일단 빛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 뭐 필요해요? 이산화탄소 필요하겠죠. 그 다음 뭐 필요해요? 물도 필요해요. 물도 필요해요. 그 결과 뭐 만들어지냐면 포도당. C 6개, H 12개, O 6개. 포도당 합성되고요. 또 물도 나와요. 물도 나오고 또 뭐 나와요? 산소 기체 나오죠. 요 과정이 광합성이에요. 오케이? 요 친구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영양소가 되는 거지. 됐니? 근데 요 과정의 정반대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세포호흡이 되는 거야. 세포호흡은 어디서 한다 그랬어? 아까 살짝. 그건 광합성이고. 그쵸,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에서 그 과정을 하는 거죠. 정확하게 반대 역할이에요. 그래서 세포호흡을 하게 되면 무슨 기체가 나오고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되는 거고, 광합성을 하게 되면 뭐가 나와요? 산소가 나오게 되는 거죠. 참 고맙죠. 근데 식물에도 미토콘드리아가 있어요. 그러니 있어요. 걔네들도 숨 쉬어야죠. 걔 뭐 양분만 만들어? 에너지 하나도 못 만들게? 그거 안 돼요. 걔네도 24시간 내내 숨 쉽니다. 그러니까 식물하고 같이 살면 얘가 광합성해갖고 좋은 산소를 줄 테니까 아이 좋아라 하고서 밤에 같이 자면요 호흡곤란이 올 수도 있어요. 왜? 걔네도 호흡하고 나도 호흡할 거 아니야. 근데 밀폐된 공간으로 되어 있어. 그럼 산소량이 아무래도 줄어들 수 있겠죠. 완전 밀폐가래라고 된다면. 식물을 많이 키우세요. 대신에 완전 밀폐된 공간으로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문 닫았다고 밀폐된 공간 되겠어요? 틈틈 사이로 다 돌아다녀요. 예? 그리고 기체 입자들은 끊임없이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계속 확산이 되기 때문에 항상 같은 농도를 계속 유지를 합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 간에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게 그 이유예요. 걔네가 끊임없이 운동을 안 하면 어디 가면 숨이 안 쉬어져 뭐 이럴 수 있다고. 왜? 어느 쪽은 산소가 적고 어느 쪽은 산소가 많고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 걔네가 끊임없이 계속 돌아다니기 때문에 어디든 간에 다 퍼센트 농도가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대신에 전체 양이 많고 적고는 다 될 수 있는 거죠. 그 차이는 나더라도. 자, 미토콘드리아. 둥근맛 모양으로 막으로 둘러싸여 있다. 세포호흡이 일어나는 장소로 산소를 이용해 요임을 분해하여 세포가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라고 나왔어요. 뭘 만들어낸다고? 에너지. 거기서 에너지는요, 세포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거는 빛에너지가 아니라 에너지를 만들게 되는데, 여기에는 열에너지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뭐도 포함되어 있다고? 열에너지도 포함되어 있고요. ATP라는 누구? ATP라는 생명체 내에서만 쓸 수 있는 형태의 에너지예요. 어디에서만? 생명체 내에서만 쓸 수 있는 에너지인데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라고 표현을 해주는 애예요. 그래서 약자로 표현한 건데 요거는 DNA하고 RNA 설명할 때 같이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케이? 우리가 중간에 잠깐 어느 단어를 빼먹었잖아. 네. 거기서 DNA, RNA에 대해서 기본 구조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몰랐어요?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 요 부분하고 같이 연결될 때 같이 설명을 하려고 계획한 거니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액포, 물, 색소, 노폐물 등을 저장하며 식물세포에 크게 발달해 있다. 늙은 세포일수록 액포의 크기도 같이 커집니다. 왜? 노폐물을 저장한다며. 아무래도 세포의 노화가 되면 될수록 노폐물이 많이 생길 거 아니야. 물론 이제 식물세포에도 마찬가지로 리소좀이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한데 그걸로 분해하더라도 찌꺼기들 남겠어 안 남겠어? 남겠죠. 그런 애들은 이제 F에 저장한다. 또는 또 이제 물도 꼭 필요한 상황이고 또 색소도 무조건 필요한 상황이 될 거나 그런 애들 저장하는 저장 공간이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 세포막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얇은 막으로 세포 내부를 외부와 독립된 공간으로 만듭니다. 세포 안 밖으로 물질이 출입하는 것을 조절해주는 것도 세포막. 세포벽, 식물세포의 세포막 바깥에 있는 단단한 벽으로 세포를 보호하고 세포 형태를 유지해주는 애가 세포벽. 그러니까 동물은 세포벽이 없죠. 그러니까 모양이 일정한 모양으로 형성이 되지 않는 거야. 지멋대로 생기죠. 일반적으로 이제 동그란 모양으로 생기는데 실제로 이렇게 생기지는 않았을 거다 이거지. 지멋대로 생겨 있어요. 근데 식물 같은 경우는 세포벽이 있잖아. 말 그대로 벽이잖아. 왜 단단해 안 단단해? 단단하지. 그러니까 식물 같은 경우는 따로 골격 같은 애가 없잖아. 식물 이렇게 자르면 뼈 나와요? 없잖아. 사람은 뼈가 있잖아. 뼈가 있으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거잖아. 지탱할 수 있다고. 식물은 뼈가 없어. 뼈가 없으니까 세포 하나하나가 뼈 역할을 해주는 누가 있는 거야? 세포벽이 있는 거야. 세포벽이 골격 유지를 해주는 거지. 지지 역할을 해주는 거야. 알겠습니까? 준식이 많이 힘들어요?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감사합니다. 일시정지로 하고 갈게요. 자, 이제 뭘 갈 거냐면 세포막의 구조와 선택적 투과성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뭐에 대해서 배운다고? 세포막의 구조와 선택적 투과성. 아우, 쌤 뭐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요. 맞아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일단 아까 지질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중성지방, 인지질, 스테로이드 이런 애들로 돼 있다라고 배웠잖아. 그지? 중성지방이 여러분들 지방 분해하면 뭐하고 뭐 됐었어? 그쵸? 중학교 안 나왔으니까 잘 모르죠. 그쵸? 지방산과 글리세롤 또는 모노글리세리드라는 애로 되어 있어요 라고 배웠을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나요? 네, 그랬던 것 같은데요. 거기서 이제 조금 변형된 게 인지지지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거기 그래 한번 보세요. 대가리 있죠? 몇 쪽이요? 177쪽이요. 네. 네, 대가리 있고 밑에 다리 있죠? 다리 있는데 다리 이렇게 껐어요. 네? 이렇게 꼬내가 누구예요? 네? 지방산이 아니고 인지질이에요. 네. 지방산은 다리가 그냥 3개가 있어요. 다리가 3개가 그냥 꼿꼿이 이렇게 서 있는 애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중성지방 같은 경우는 위에 이렇게 있고 찍찍찍 이렇게 돼 있는 애가 중성지방이고 인지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있고 아이고 이렇게 알겠습니까? 요런 애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인지질이라고 하고 스테로이드는 아예 좀 이제 구조 자체가 좀 달라요. 고리 구조를 가지고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그래서 요런 애로 되어 있는데 요 친구의 포인트가 뭐냐면 위에 대가리가 이 대가리는 이제 모노글리세리드로 되어 있는데 그 일부가 요 다리 하나가 일부가 위에 부분에 이렇게 딱 붙어버리면서 얘가 물하고 친한 형태를 갖게 돼요. 물하고 친해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 친수성 기 이렇게 표현을 해줘. 오케이? 얘는 물하고 친할까 안 친할까? 안 친해요. 그래서 소수성기 이렇게 표현을 해주기도 하고 또는 얘는 물을 기준으로 설명을 한 거잖아. 준식이가 괜찮아? 계속 야 인사를 하루에 몇 번을 해. 자, 요거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소유성기라고도 하고 얘는 친유성기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기름 입장. 기름 입장에서 봤을 때고 얘는 이제 물 입장에서 봤을 때로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물하고 친한 애도 있고 물하고 안 친한 애도 있다라는 게 포인트라 이거지. 왜 그러면 이렇게 만들었을까? 자, 우리 몸에 구성하고 있는 것 중에 70% 가까이 있는 애가 뭡니까? 우리 몸에서? 물이에요. 그러면 세포 안쪽도 뭐로 돼 있어야 돼? 물로 돼 있어야 돼. 세포 바깥쪽도 뭘로 돼 있어야 돼? 물로 돼 있어야 돼.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들 피부가 없다라고 생각해봐. 그 안에 있는 거 다 흘러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외부하고 내부하고 경계를 지어주는 게 피부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 세포도 마찬가지야. 외부와 내부를 경계 역할을 해주는 거야. 그리고 적절하게 물질을 들어올 것만 들어오게 하고 나갈 것만 내보내고 들어오지 말 거는 못 들어오게 막고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세포막이란 말이야. 또는 미토콘드리아의 막,
뭐 골지체의 막, 그 다음에 또 소포체의 막, 막 이런 막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애들은 외부와 내부를 차단해주는 역할도 해주지만 적절하게 물질을 왔다 갔다 해주기도 해야 된다고. 근데 외부도 뭘로 돼 있어? 물. 내부도 뭘로 돼 있어? 그럼 둘 다 물이네? 그럼 막이 구성되려면 바깥쪽도 물하고 친하네? 안쪽도 뭐하고 친하네? 물하고 친한 애로 돼야 되겠네? 근데 얘 하나로는 물하고 친한 애가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애가 어떻게 돼 있어야지 딱 좋을까? 외부와 내부를 비교했을 때 외부도 물하고 친한 애, 내부도 물하고 친한 애로 되어 있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야겠죠. 대가리가 물하고 친한 애잖아. 다리가 물하고 안 친한 애고. 이해 가셨어? 그래서 세포막은 이런 애들로 쭉쭉쭉쭉쭉쭉쭉쭉쭉 해갖고 구성이 되어 있는 거야. 인지질 이중막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셨어? 뭔 말인지 알겠죠? 자, 물하고 친한 애들로 돼 있어야 되니까 인지질 이중막으로 돼 있다라고 표현을 해주면 돼요.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단백질 같은 애들이 이렇게 박혀 있어요. 이렇게 박혀 있는 애들도 있고 또는 아예 이렇게 뚫고 이렇게 돼 있는 애들도 있고요. 그래서 세포막은 인지질과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해줘요. 어떤 막이든 간에 다 인지질과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이쪽 어느세요? 세포막의 주성분은 인지질과 단백질로 되어 있고요. 그 인지질이라는 애가 이중충으로 되어 있어요. 뭐로 되어 있다고? 이중충. 매니에 있어요. 매니에. 이중충. 그리고 막을 구성하고 있는 단백질이다라고 해서 단백질을 그냥 단백질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한대요? 막단백질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됐나요? 자, 세포 안쪽으로 물질이 들어오기도 해야 되고요. 세포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물질이 나가기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럼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할 건데 어떤 설명을 할 거냐? 세포막을 기준으로 물질의 출입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두 가지를 오늘 배울 건데 하나는 확산, 하나는 삼투. 요 두 가지를 오늘 배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확산은 중학교 1학년 때 여러분들이 교과 과정에서 배웠어요. 민경이가 머리 계속 극적극적 거리고 있어요. 한 3일 안 감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신내가 날까 안 날까? 나겠죠. 근데 그 냄새가 여기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주변으로 퍼져나가죠. 열심히 퍼져나가죠. 예? 왜? 여기 공기업자들이 계속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다 그랬잖아.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민경이 지금 긁으면 긁을수록 여기 이렇게 잔뜩 이렇게 잘 묶여있던 애들이 슥 이렇게 올라오죠. 얘네들이 계속 움직이니까 신난다 하고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야. 다행히도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요. 정말 다행인 거죠. 자, 확산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용질 입자가 이동하라는 거를 우리는 확산이라고 해요. 따로 굳이 에너지를 줄 필요가 없어요. 에너지 없이 그냥 자연의 이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연은 그런 거 싫어해. 이쪽이 많고 이쪽이 적은 거 싫어해. 오케이? 민석이가 방구 꼈어. 그러면 그 똥꼬 주변에는 방구 입자들이 많을 거 아니야. 자연은 이런 거 개 싫어해. 나 이쪽 많고 이쪽이 적은 거 싫어한다 이거지. 무조건 많은 쪽에서 어느 쪽으로? 적은 쪽으로 이동시켜요. 바람도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죠. 고기압은 공기 많은 곳이죠. 저기압은 공기가 적은 곳이죠. 자연이 이런 거 싫어해. 많은 쪽에서 어느 쪽으로? 적은 쪽으로 이동합니다. 열도 마찬가지야.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을 하죠. 그죠? 왜? 자연은 이런 거 좋아해 싫어해? 싫어해갖고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을 해. 그러니까 손을 잡았는데 내 손이 손을 잡았는데 되게 따뜻한데? 그럼 무슨 뜻이야? 제 열을 지금 내가 뺏어오는 거야. 누군가 손을 잡았는데 되게 개 차가워? 빼고 싶어? 근데 왜? 내 열이 개 쪽으로 전달이 되는 거야. 자연은 언제까지? 같아질 때까지. 이게 자연의 이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나중에 이제 고등과정에서 좀 더 배우게 되면 뭐 연력학 파트에서 좀 자세히 배우게 될 건데 그런 건 됐고 어차피 통합학에서 안 나와. 자, 이렇게 틀면 안 돼요? 추워요? 민석이 더 잘 텐데. 좀 걱정되는데. 케이크 먹어서 안 자요. 뭘 먹었다고요? 언제 또 케이크를 먹었어요? 케이크 조각 줘가지고
그러니까 너 혼자 먹은 거야? 네. 우와. 우와. 아, 나 배고픈데. 치사하게 혼자 먹은 거야? 모카 케이크요. 에? 모카 케이크. 그것도 자세하게도 얘기하네요. 맛있었어요? 네. 졸기만 해 아주 그냥 손을 확 집어넣고 그거 먹은 거 다 나와! 그러잖아 내보낼 거니까. 자, 확산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용질 입자가 이동하는 거를 우리는 확산이라고 하고요. 삼투는요, 얘도 에너지가 필요하진 않아요. 얘도 에너지가 안 필요했었어. 얘도 에너지가 안 필요하기는 해. 안 필요하긴 하는데 얘도 이동을 하고 싶은데 막이 있어. 막 뭐가 있다고? 막이 있는데 그 막 자체가 우린 뭐라고 하냐면 반투과성 막이라고 하고요. 막이 있는데 얘네들도 이렇게 빈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구멍이 이렇게 있어요. 구멍이 있는데 용질하고 용매라는 개념은 들어본 적 있잖아. 용질은 소금물에서 소금이 용질이잖아. 용매는 물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 물도 있고요. 용매도 있고요. 용질도 있는데 용질이 입자가 이렇게 좀 커요. 용매는 입자가 이렇게 작아요. 됐나요? 얘가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가려니까 구멍이 커 작아. 작지. 작으니까 얘는 가고 싶어도 못 가. 자연의 이치를 지금 나는 거스르고 싶지 않았고 어떻게든 가겠다 하고서 이렇게 가고 싶은데 못 가. 여기가 요만큼만 이렇게 열려 있는 거야. 요만큼만 이렇게 통로가 연결 있는 거야. 민이 일로 나갈 수 있어 없어?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네, 넌 작잖아. 그치? 근데 윤서는 해 못해? 못해. 개 커. 걔가 이걸 뭘로 못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개념인가? 근데 자연은 이런 거 좋아해, 싫어해? 양쪽의 농도가 다른 걸 좋아해, 싫어해? 싫어해. 싫어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용질 입자들이 있을 거고 용매 입자들이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근데 이쪽에 이제 용질이 더 많아. 더 많으면 여기가 이제 고농도가 되는 거지. 그럼 이쪽은 뭐가 될까? 저농도가 되겠죠. 고농도, 저농도. 그럼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용질이 가야 되는데 못 가. 못 가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하냐? 여기에 있는 용매가 일로 가는 거야. 용매가 일로 가게 되면 이러한 용매가 이동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 여기 농도가 낮아지겠죠. 그럼 용리 농도는 저절로 높아지겠죠. 그럼 둘의 농도가 어떻게 되는 상황이 돼? 같아지는 상황이 되지. 그게 삼투야. 이해가셨어? 그 삼투는요, 저농도에서 어디로? 고농도로 뭐가 이동하는 거야? 물, 용매에 해당되는 애가 이동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셨습니까? 응.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뭐가 이동을 해? 물이 이동하는 거야. 고물. 고물. 에? 뭐예요? 몰라요? 네. 고물. 난 또 뭔가요? 굉장히 큰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확산과 삼투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확산은 우리 생명체 내에서, 세포 내에서 물질 이동을 할 때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단순 확산이라고 하고요. 하나는 촉진 확산이라고 표현을 해주는데 어려운 건 아니고 단순 확산은 인지질 이중충으로 이동하는 게 단순 확산이고요. 촉진 확산은 단백질,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하는 게 촉진 확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왜냐하면 성분에 따라 다르니까.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돼. 물하고 친한 애들, 물하고 안 친한 애들. 덩치가 큰 놈들, 덩치가 어떤 애들? 작은 애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책 보면서 같이 볼게요. 자, 세포막의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 내용은 뭐 그런 내용이고 분자의 크기, 지질에 대한 용해도, 전하 세 가지 가로로 묶어놓고 별표 쳐놓을게요. 자, 인지질 이중충을 통해서 이동을 할 거냐,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을 할 거냐를 기준을 삼는 게 세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뭐라고? 분자의 크기. 두 번째는 지질이 잘 녹나 안 녹냐. 그러니까 지방의 기름 성분 같은 게 잘 녹나 안 녹냐. 이런 뜻인 거죠. 마지막은 전하. 전하를 띄고 있냐 안 띄고 있냐 이 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나요? 자, 밑에 확산 볼게요.
인지지 이중충을 통과하는 확산은 단순 확산, 막단백질을 통과하는 확산은 촉진 확산이라고 하는데 인지지 이중충을 통과하는 단순 확산은요. 이동하는 물질이 뭐가 있냐면 기체 분자, 산소, 이산화탄소 또는 지용성 물질들, 지방산 또는 글리세롤 이런 애들이 인지지 이중충을 통해서 이동을 한대요. 그럼 봐봐. 지용성 물질이니까 물하고 친해 안 친해? 안 친하죠? 그런 애들이 인지지 이중충으로 이동을 한다고. O2, CO2 이런 애들 물에 잘 녹아요 안 녹아요? 물에 잘 안 녹아요. 물에 잘 안 녹는 애들이에요.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얘네들은 물하고 친해요 안 친해요? 안 친해요. 그리고 산소, 이산화탄소 커요 작아요? 커요. 클까요 작을까요? 작은 거 아직 안 돼. 작은 애들이에요. 작은 애들. 분자 크기가 작은 애들이 인지질 통으로 이동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촉진합산 볼게요.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하는 애들은 수용성 물질, 포도당, 아미노산, 물에 잘 녹아요. 예? 그 다음에 전하를 띠고 있는 물질도 마찬가지로 물에 잘 녹습니다. 예를 들어 소금, 이온결합 물질이죠. 그럼 걔는 물에 녹으면 양이온하고 음이온으로 분해돼요, 안 돼요? 돼요. 분해되죠? 그럼 그런 거 분해되니까 입자가 작아지니까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걸 우린 뭐라 그래? 녹았다라고 표현하잖아. 또는 용해했다라고 표현하잖아. 그러니까 물에 잘 녹는 애들은 어디를 통해서 이동한다?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됩니까? 쌤 보세요. 자, 세 가지 기준이 있어요. 하나는 뭐라고? 분자의 크기. 두 번째는요? 지질의 용해도. 지질 다 이제 용해가 잘 되냐 안 되냐 이거 차이죠. 마지막은요? 하나. 전하. 근데 얘네들을 하나로 묶으면 물하고 친한 애들과 물하고 친하지 않는 애들 이렇게 구분해도 된다는 얘기야. 물하고 친한 애들은 어디를 통해서? 막단백질을 통해서. 물하고 친하지 않은 애들은 어디를 통해서? 인지지 이중충을 통해서. 이렇게 구분해 두시면 된다고. 됐니? 자, 아까 확산이 뭐랬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한다 그랬지? 언제까지? 똑같아질 때. 둘의 농도가 어떻게 될 때까지? 같아질 때까지. 그럼 농도가 같아질 때는 건데 이 농도가 차이가 큰 애도 있고 작은 애도 있어. 그럼 누가 확산이 잘 될까? 농도 차이가 큰 애가 확산이 잘 되겠지. 확산 속도가 빠르다 이거지. 그러면 우리는 농도 차이를 크게 하면 할수록 확산 속도가 빨라져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그래서 단순 확산이나 촉진 확산이나 둘 다 비교를 했을 때 얘도 농도 차이를 크게 해줬어. 크게 해줘서 이동하는 양을 비교를 해봤다라고 쳤는데 단순 확산은 그냥 쭉 증가하더래. 근데 촉진 확산은 쭉 증가하다가 이렇게 되더래요. 그래프 양상이 다르죠. 왜 그럴까? 세포막이 거의 대부분이 인지지 이중충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몇 개가 단백질로 돼 있는 거야. 그럼 단백질의 양은 많어, 적어? 적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여기서 바깥으로 나가려면 어딜 통해 나가요? 문을 통해서 나가죠. 근데 문이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어. 우리가 여기가 100명이 있다라고 치자. 그럼 나가는 속도가 일정하게 정해지겠죠. 왜? 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치? 근데 우리가 벽을 통해서도 나갈 수 있다라고 친다면 그냥 이거 아니어도 그냥 나갈 수 있는 거잖아. 뭔 얘기인지 이해가요? 그러면 많으면 많을수록 바깥쪽하고 이쪽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쪽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갈 수 있는 양도 점점 늘어나겠죠. 근데 문을 통해서만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얘가 없으면 못 나가니까 암만 농도 차이가 많이 난다 하더라도 얘를 통해서만 나가야 되니까 속도가 일정 이상으로는 더 이상 증가할 수 있어 없어? 없게 되는 효과가 되는 거야. 이해 가셨어요? 그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 플러스 강의 내용에서 177쪽 플러스 강의 내용에서 확산 속도의 비교해갖고 그래프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 구분해 두시면 됩니다. 됐나요? 다시 한번 정리해. 자, 단순 확산은 어떤 애들 주로 어디를 통해서 이동해요? 인지지 이중충을 통해서 이동하는 애들이고요. 촉진 확산은 어디를 통해서 이동한다고?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하는 애들이에요. 이렇게 기억해 두라고 그랬고, 또 하나 인지지 이중충을 통해서 이동하는 애들은 분자 크기가 어떤 애들? 작고 어떤 애들? 우리랑 안 친. 지용성 물질들. 그럼 얘네들은요? 크고 어떤 애들? 수용성 물질들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 가셨습니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왜? 비교되잖아. 그죠? 남들하고 비교되는 거 좋아해요, 싫어요? 싫어해요. 근데 시험에서는 비교되는 걸 좋아해요, 싫어요? 개 좋아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 부분이 시험 범위 들어간다? 그러면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됐습니까? 넘겨! 이제 3투.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과정인가 2학년 과정인가 식물 배울 때요. 뿌리 배웠던 거 기억나요? 3학년 아니에요? 그 3학년 과정인가요? 뿌리, 줄기, 잎. 이거 언제 배웠어요? 2학년? 2학년 과정에서 배웠나요? 2학년인 것 같아요. 2학년인 것 같아요. 뿌리에서 물 흡수해요, 안 해요? 흡수하죠. 그때 삼투현상 배웠어요. 3초도 안 배웠던 것 같은데요? 요리조리 잘 빼서 맞아달라 그래요. 자, 그때 삼투현상 배웠는데 삼투현상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뭐가 이동하는 애들이라고? 물 이동하는 애들이야. 물이 이동하는 애들. 보통 세포막이 이렇게 반투각성 막으로 되어 있어요. 뭐로 되어 있다고? 반투각성 막으로 되어 있어. 오케이? 그래서 물을 이동을 시킬 때 삼투현상을 이용해갖고 이동을 시킬 텐데 동물세포하고 식물세포하고 차이점은 얘는 세포벽이 없고 얘는 세포벽이 있고 요 두 차이란 말이야. 그래서 동물세포에게 주변의 농도를 다르게 만들어 주면요 터트릴 수도 있어요. 뭐 할 수도 있다고? 터트릴 수도 있고 막 쭈그러들게 할 수도 있어. 그럼 그거 한번 가보자고. 자, 고장액, 등장액, 저장액, 동물세포, 고, 등, 저라고 생각하면 돼. 이 세포보다 농도가 높은 곳, 세포보다 농도가 어떤 곳? 그냥 같은 곳. 세포의 농도보다 어떤 곳? 왜 저래? 쟤 원래 저래요. 낮은 곳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데 그 액체에다가 세포를 집어넣는 거야. 집어넣는 거야. 세포를 이렇게 집어넣는 거야. 이렇게. 됐니? 근데 동물세포를 넣었대. 뭘 넣었다고? 동물세포를 넣었어. 그럼 여기가 농도가 고고 여기가 농도가 저지.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얘가 반투각성 막으로 되어 있으니까 용질은 이동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누구만 이동할 수 있어? 물만 이동할 수 있다 그랬죠? 물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그럼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렇게 물이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물론 들어온 애들도 있는데 나가는 애들이 더 많은 뿐인 거야. 그럼 나가면 어떻게 되니? 얘 크기가 작아져요. 쭈그러해지겠죠. 이해 가셨어? 그것만 볼 줄 알면 돼. 되게 어렵죠? 장난 아니죠? 와, 선생님 엄청 어렵죠? 오늘 배우는 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기억해 두세요. 그럼 얘는 여기가 저농도고 여기가 고농도지. 그럼 물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해? 저에서 고농도로 이렇게 이동해요. 그럼 얘가 물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점점 커져 우와 하다가 어떻게 하게? 오케이. 이게 동물세포. 그럼 등장액은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럼 변화 있을 이유가 없겠죠. 그지? 근데 무슨 세포는? 식물세포는 좀 골 때리네요. 뭐가 있습니까? 벽이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야. 자, 한번 보자. 이번엔 식물세포야. 자, 식물세포도 마찬가지로 넣었죠? 자, 여기가 고고, 여기가 저, 빨간색으로 쓸까요? 고고, 여기가 저야. 여기가 여기는 같아. 여기가 저고, 여기가 고야. 그러면 얘는 물이 이렇게 빠져나갈 거고, 얘는 물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맞나요? 들어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빠져나오잖아. 빠져나오니까, 세포벽이랑 세포막이랑 이렇게 붙어 있었단 말이야. 붙어 있었는데, 세포벽은 움직여, 안 움직여? 얘는 고정돼 있는 애잖아. 고정돼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세포막에 있는 물질이 자꾸만 빠져나가니까 얘하고 얘 사이가 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안에는 점점 쭈그러들겠죠. 대신에 벽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고. 요거 이해 가셨어?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게 어디에 있을 때? 고장액이 들어가 있을 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저장액이 들어가 있을 때는 외부에서 오히려 들어오죠. 들어오는데 그럼 얘가 막 이렇게 커질 거 아니야. 막 밀어내니 막 생기는데 바깥에 뭐가 막고 있어? 벽이 막고 있으니까 얘는 아까 뭐 했어? 터져버렸지? 근데 얘는 터져 안 터져? 안 터져. 벽이 막고 있으니까 더 안 터지게 되는 거야.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식물세포하고 동물세포에 대해서 비교만 할 줄 아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습니까?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거기 그림 한번 보세요. 동물세포는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뭐 많이 쓰냐면 적혈구 써요. 뭐 쓴다고? 적혈구.
자, 세포 안보다 농도가 낮은 용액이다에다가 저장액이라고 적혀 있죠. 그죠? 자,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생겼습니까? 터졌대요. 터져버려요. 거기 뭐라 적혀 있어요? 용혈이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 책에 적혀 있나요? 네. 용혈 현상. 아니면 터진다. 뭐 이런 말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등장액은 변화가 없을 거고 들어오는 양하고 나가는 양하고 동일하니까 고정액에다가 집어넣었더니 어떤 현상이 생겼어요? 아, 쭈그러들었어요. 쭈그러들었어요. 아, 못생겨졌어요. 됐나요? 오케이. 식물세포도 볼게요. 저장액에 넣었을 때는 어떻게 됐죠? 팽팽해지기만 했죠. 그런 현상 우린 팽윤 상태다라고 표현을 해줘요. 조그마한 글씨 써져 있죠. 그 다음에 터져 안 터져? 안 터져. 자, 고정액에 넣었을 때는 세포에서 빠져나가는 물의 양이 많아 세포질의 부피가 작아지므로 세포막과 세포액이 분리됩니다 라고 나와있고 5글자로 뭐라 적혀있어요? 원형지 분리. 그러니까 학교에서 뭘로 가르쳐줄지 모르는 거야. 용혈 현상이나 원형지 분리 같은 걸로 설명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문제가 그런 용어로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게? 맞출 수 있게. 구분할 수 있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네, 그래서 3투의 좀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저기 상추나 상추가 쪼그라지네. 깻잎 언제 먹어요? 고기 먹을 때. 고기 먹을 때, 쌈 싸 먹을 때, 그쵸? 근데 쭈글쭈글해. 어떻게 할까? 물에다 담가 놓으시면 돼요. 물에 담가 놓으면 어떻게 할까? 걔네가 3투 현상에 의해서 물을 하고 들어와요. 그래서 싱싱해 보이는 거. 그래서 마트 같은 데 가면 물 뿌려주는 마트 있거든요. 야채 코너 같은 데다가 물 왜 뿌려주겠어? 싱싱해 보이라고. 싱싱하진 않은데. 그렇지. 이해가셨어요? 응. 여러분들 목욕탕 가고 오랫동안 탕 안에 있으면 목은 어떻게 돼요? 쪼글쪼글해지면서 막 부풀어 오르죠? 왜? 물이 내 몸으로 들어오는 거야. 살쪄. 이해가셨어? 그래서 쭈글쭈글해지고 이렇게 팅팅 붓는 거예요. 라면도 그런가? 예? 라면도 그래요? 라면도 마찬가지죠. 내부의 농도하고 바깥쪽의 농도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그 농도를 조절해주기 위해서 오랫동안 내비두면 물이 라면 내부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어요? 네. 맛있죠? 어때요? 맛있대요. 노블레스 웹툰 보면요. 거기서 주인공이요. 일부러 기다려 먹다 먹어요. 좀 꼬들꼬들해 맛있는데. 꼬들꼬들할 때 맛있을 때도 있고요. 불어서 맛있을 때도 있고요. 라면 좋아해요? 나도 굉장히 좋아해요. 어제 2끼를 라면을 먹었어요. 점심 때도 먹고. 네? 살쪄요. 라면 먹으면 살쪄요? 밥 먹으면요? 덜 쪄요. 아, 덜 쪄요? 그럼 밥을 많이 먹으면요? 찌죠. 아, 쪄요. 그럼 라면도 적당히 먹으면 되죠. 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남았네요. 네? 좀 남았네요. 끝. 오, 예. 되게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끝났네요. 그럼 다른 설명을 좀 더 첫사랑 얘기해. 네, 사진 좀 찍어 놓으세요. 진짜 아직까지.